의대를 가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남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일반외과 가는 친구들이나 응급의학 가는 친구들은 없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재 전문가 이상명입니다. 글로벌 인재 전문가면은 어떤 직업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그 교육 분야와 그 다음에 검증, 포지셔닝 분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융합 분야로 새로 창조해낸 직업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을 해서 국내를 포함한 해외, 지금은 이제 25개국으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을 양성하고 글로벌 인재로 양성을 하는 장기 커리어 로드맵까지 커버를 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전문가 제가 이상명 대표님께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와 그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육은 곧 대물림이다 라는 이제 말들이 많이 하시는데 요즘 스카이 학생들의 부모님의 소득이 굉장히 좀 높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득분위를 보통 10분위로 정리를 해놓거든요. 근데 1분위하고 지금 10분위하고 소득분위 차이로 보면 교육비 차이가 32배 차이가 나요. 32배 차이가 나면 보통 우리가 그 격투를 하든 누구랑 스파링을 하든 저보다 힘에 대한 어떤 비교 우리가 한 2배 이상 되면 우리 보통 2배도 안 되죠. 그걸 안 하죠.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네. 보통 피해야 될 정상인 건데 32배 정도 나는 그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에 살면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 좀 심각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대물림이 되는 문제도 그런 거죠. 소득분위가 위에 있는 분들이랑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랑은 그 받아들이는 어떤 정보의 깊이의 차이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도 크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지극히 험난한 노력을 이제 강요받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죠. 거의 스카이는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이나 그런 걸 좀 못 받는다고 하면 들어가기 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점점 더. 그렇죠. 가면 갈수록 험난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입시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입시 본연의 어떤 목적을 상실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가 애초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괜찮을 텐데 네.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정해진 쪽에 그 정원은 얼마 되지 않는데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임계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그 문제에 원전이 되어 있는 글을 쓴 사람조차도 틀리는 문제를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학생들을 많이 뽑지 못하는 상황이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임계점을 넘어간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강요받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테스트가 테스트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검증 기준 자체가 굉장히 오도돼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파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진단 테스트를 받게 하거든요. 진단 테스트를 이렇게 받다 보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평가하시는 분의 진단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선생님에 대한 진단은. 그러니까 선생님 진단과 진단 테스트의 진단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검증 기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못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본질적인 질문인데 그럼 한국 교육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경쟁 일변도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간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또 뭐가 되냐면 이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유하는 문제가 쉽게 말하면 논외가 된 거죠. 이제 외국에서 바라다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 거죠. 수능 시험 같은 경우가 대학 입시가 컴퓨터가 이거를 전부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국가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컴퓨터가 다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과 정답 아닌 거. 그런데 사실은 정답과 정답 아닌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점을 바꾸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다 봐야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사유를 먼저 평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지는 용서할 수 있죠. 뭐 공부를 안 했으면 지식이 없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사유하지 않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 근데 우리는 사유하지 않도록 가리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사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바꾸려면 여러 사람들이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프랑스의 똘레랑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정치적으로 내 사상이 남들한테 인지가 돼주고 이해가 되려면 나부터도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사회가 안 되다 보니까 경쟁적인 어떤 입시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이제 일을 두 개로 나눠버리는 거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지나서 이젠 중요한 일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시간도 모자라고.
요즘에 서울대를 들어가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들어가도 500명 정도의 학생분들이 이제 자퇴를 하고 네네. 의대를 시험 본다든지 그 500명 중에서 한 70, 80%가 이제 자연대, 공대인데 그 의대를 많이 다시 또 시험 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뭐 원인을 굳이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문화적 문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는 거죠. 유교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내세나 속세 뭐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지금 현세를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입신양명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는 입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보단 급한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보이게 된 거죠. 왜 가느냐라는 동기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대답의 깊이가 좀 달라요. 너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대를 가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남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일반외과 가는 친구들이나 응급의학 가는 친구들은 없어요. 다 성형외과로 가요. 성형외과, 피부과.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제 법의학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손실이거든요. 100% 손실이니까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 무슨 일을 할래? 라고 물어볼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뭘 하고 싶어? 라는 이런 막연한 질문보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하면 좀 냉정하게 절 돌아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의료 대란이 많죠. 네네. 이런 때 지금 의료 대란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다시 시험을 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시험.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의대 말고 어차피 업무에 복귀를 못할 바에는 네. 바꾸는 거죠. 뭘로? 제 학적을 바꾸는 거죠. 더 좋은 학교를 가겠다는 거죠. 더 좋은 의대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엘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또 다시 이제 뭐 약대를 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죠. 왜 그걸 하고 싶니? 근데 이제 핀란드나 북유럽 같은데 이제 이런데 입시 시스템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검증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기를 보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동기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동기인데 왜 그걸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꿈에 대한 어떤 열망. 그쵸, 배경, 그쵸. 그다음에 열정, 그다음에 그 동기의 순수성 이런 걸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묻지를 않죠. 이제 예를 들면은 교수 한 명을 채용하는데 들이는 시간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교수님 한 명을 채용하는데 며칠을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교수 한 명을 소비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가족을 뽑는 건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국내는 15분을 쓴대요. 가족을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경쟁사회가 너무 치열해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치열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저도 다 들은 얘기인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판사가 되는 분들 그다음에 뭐 변호사가 되는 분들 판사 안에서도 또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시고 아니면 또 지방에서 근무하시고 계속 이게 열등감 실력에서 좀 떨어졌다는 그런 좀 자괴감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못해 엇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가지게 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면 그게 저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긍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높아지는 게 뭐냐면 불안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우울해지죠. 그 예전에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한국을 들어왔는데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가서 만든 유튜브의 내용이 뭐였냐면 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왔다. 한 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울했었나? 근데 돌아보니까 우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쳐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근속 연수가 짧잖아요. 그럼 30대 중반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나와서 뭘 하지? 내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또 생기는 거죠. 이직이 쉽잖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정을 찾잖아요. 그리고 이직이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무가 좀 자유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입결이 높은 쪽만 자꾸 바라다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다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인격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고통 이제 이걸 저 사람은 어떻게 해결했지? 라는 식으로 보다 보니까 좀 뭔가 사람을 바라다 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른 사고가 끼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엄성? 네. 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의 인격, 품격을 보다는 약간 더 스펙적인 걸 아무래도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풍토가 요즘엔 너무 그 경쟁이 지나쳐서 뭐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초등학교 의대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의대 공화국이 되었을까? 왜 의사를 이렇게 추앙하게 됐을까? 그건 아무래도 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시나요?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은 위반하시는 분들대로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원안에 충실하지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이렇게 있다 보면 사실은 그거는 정책을 결정할 때부터 사실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사실 검증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칼을 댔었어야 되는데 검증 기준이 손을 대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입시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 다 똑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기준이 뭐 2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절대 하지 않는 거, 책 절대 보지 않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표현하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고 자기 생각을 정립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먼저 전제가 돼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대학을 가겠다는 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확실히 사람마다의 그 고유한 개성들이 다 있는데, 나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쏠림이 이렇게 편승이 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도 좀 불안하죠. 네.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이제 저도 부모가 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좀 두렵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갈 뭐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가치 기준에 대한 재정립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라고 낙인을 찍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평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돌아는 봤나, 이런 거에 대한 한번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성인 부분에서 제가 굳이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핀란드가 한때 우리나라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롤모델로 막 부각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1위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핀란드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 신경을 쓰고 방송을 내보내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슈가 됐었던 시대보다 지금 교육이 더 무너졌거든요. 더 나빠졌어요. 근데 지금 더 많이 이슈가 돼야 되는 시기 때 우리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이 거의 파편화돼 가거든요. 입시는 입시대로 쪼개지고 뭐는 뭐대로 쪼개지고 다 뜯어서 하다 보니까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전문가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제 교육검증 포지셔닝을 묶어서 진행하는 전문가로 제가 이제 저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와주시면 좀 사회에 또 다른 어떤 혁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다른 관점?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친구에 대한 어떤 그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나갔다면, 이제는 낙오되는 친구들을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언급을 하자면, 지금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입학생들을 보통 한 해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들어가고자 하는 명문학교들 중에서는 보통 경찰대학교라든지 육사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특수목적 대학교까지 다 합쳐도 사실 9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매년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 대학 입학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친구들이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18%를 차지하거든요. 맞네요. 그러면 인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주목받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입학생 숫자보다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친구들은 언급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든요. 이 사회가 균형 있게 간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공정이란 거를 얘기하고 있는 사회로 알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공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책이든 사회든 언론이든 간에. 근데 전 별로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요직에 들어가고 건전한 어떤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줘야 사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좀 건전한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 대한 관찰 없이 어딘가에 쏠림 현상이 되게 위험할 것 같네요. 좀 사회적인 수단을 위해서라도, 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라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희망합니다. 네.